예를 들면은 다른 친구가 이제 로봇을 뺏어갔어요. 화가 나겠죠? 근데 화나서 표현 이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뿡뿡이가 인형 가져갔어요. 아니면 그 뿡뿡이한테 가서 돌려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라이브 하는 날인데 라이브 대신 감정어휘를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감정어휘 알려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정어휘를 알려주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감정어휘는 형용사잖아요. 동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동사를 먼저 많이 이해하고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사가 들어가는 구문,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 했다, 뭐 누가 어디에 있다, 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문장들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언어화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려준다. 남의 감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을 즉시 알려준다. 그 타이밍에 그게 잘 된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해서 신체적인 반응이랑 어휘랑 연결할 수가 있게 되면은 남의 감정을 알려준다. 러블리 샤이님께서 학습이 가능한 학령기 아동 위주로 감정어휘에 대해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추상적인 개념이라 아이가 이해 표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요. 감정어휘를 표정이나 상황을 매칭하는 걸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네, 4, 5세 아동에게는 알려주기 쉬운 감정어휘 목록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단은 표정은요, 표정을 안다고 해서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문이 이제 두 가지인데 쉽게 이해하도록 알려주는 방법, 요건 아까 제가 그 단계별로 알려드린 거 있죠. 첫 번째는 동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다른 친구가 로봇을 뺏어갔어요. 화가 나겠죠? 근데 화나서 표현 이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뿡뿡이가 인형 가져갔어요. 아니면 그 뿡뿡이한테 가서 돌려줘. 그죠? 그러면 누가 가져갔다, 가져가다, 그 다음에 돌려주다. 이런 어휘를 먼저 알아야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화났어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요구하기부터 많이 해야 돼요. 동사를 알고 표현하고 요구하기부터 한다. 동사를 많이 알려주고요. 그 동사를 어떻게 이 아이가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고 동영상 활용하면 좋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동영상을 보고 누가 뭐 했네? 누가 뭐 했네? 뽀로로가 넘어졌네? 뭐 에디가 가져갔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쓰는지 보세요. 만약에 스스로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가 뭐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니, 이게 안 나오면은요, 그걸 좀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그림카드 가지고 정지된 거 가지고만 하기보다는 움직이는 거, 사건이 있는 거, 동영상, 그 다음 실제 상황, 실제로 그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4, 5세 아동에게 알려주기 쉬운 감정어휘 목록, 이거는요, 이 김민화, 곽금주 선생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신 건데 2003년도 자료고요.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지는 못해서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8에서 24개월 아이들이 이해하는 단어, 고맙다, 기쁘다, 놀라다 이런 거 표현하는 단어, 기뻐하다, 재밌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25에서 30개월 아동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 정서 단어, 감정 어휘를 이제 정서 단어라고 했는데 어쨌든 31에서 36개월까지 또 자료가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정서 어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이히히아님께서 감정 어휘를 언제 중재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건 표현이 좀 가능할 때, 그럴 때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자기 감정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뿡뿡이가 로봇을 가져갔어요. 이 아이가 막 화나겠죠? 화가 났음이 분명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답답해 보이고 이런 신체적인 느낌 있죠? 신체 반응과 화나다 라는 요 말을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어이구 화났어. 뿡뿡이가 가져갔지? 너 화났네. 예, 그 순간에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뿡뿡이가 가져갔어. 아까 가져갔었어. 이미 화는 그래도 조금 누그러졌는데 그때 말하기보다는 아까 화났었겠구나. 그거 이미 놓친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순간에 알려줬죠? 그러면 좀 지나서 이제 아까 그때 화났었지? 아까 뿡뿡이가 뺏어갔을 때 너 막 화났지? 가슴도 답답하고 막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건 조금 덜 하지만 어쨌든 아까 그 순간에 알려주고 잊어버리지 않을 타이밍에 또 알려주고 다음날 또 알려주고 이때 사진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사진이 있으면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화난 걸 사진으로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뭐 신난 것들은 찍을 수는 있겠죠? 아빠가 기차 놀이를 사줬어. 그 순간에 기차 들고 짠 이렇게 뭐 신났어? 기뻐? 이런 걸 사진으로 같이 남겨주고 자기 전에 오늘 아까 아빠한테 선물 받았을 때 진짜 기뻤지? 아니면 그 놀이 할 때 진짜 신났지? 라고 알려주세요. 다음날도 알려주고 그거를 같은 감정을 사건을 좀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났다를 배웠어요. 화났다를 자기 경험과 연관해서 배웠으면 그 노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화나다. 뿡뿡이가 뺏어갔을 때 화났다. 동생이 혼자서 다 먹었을 때 동생이 뭐 초콜릿을 혼자 다 먹었을 때 화났어. 엄마가 네 장난감 버린 걸 알았을 때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놓고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이 아이가 화난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자, 자기 감정을 순간에 알려준다. 그걸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떤 감정의 사건들을 묶어서 같이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이걸 위해서면 매일매일 어떤 사진을 남기면 좋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인이 경험한 사건들을 이렇게 노트에 붙여가지고 프린트나 뭐 인화를 해서 붙여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는 어떻다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 감정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인 감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 감정 알려줄 때요. 이거를 꼭 아이의 감정, 아이의 입장에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가 얘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자를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때는 그냥 그 고맙습니다가 의례적인 인사, 관습적인 거지 진짜로 이 아이가 고마움을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 고마웠지 이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너 미안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느꼈다 싶은 감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뭐 책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함께 상황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는 어땠을까? 뽀로로는 패티한테 뭐 케이크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 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먼저 고마운 느낌을 알고 표현하고 미안하다는 느낌을 알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상황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타인의 감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질문 또 이어서 보자면 모서리 교실님께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연습 중인데 그림 상징을 이해를 잘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하셨어요. 감정어휘는 사진으로 담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꼭 감정어휘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나 화났어가 아니라 뭐 멈춰, 그만해, 안 먹어, 치워, 비켜, 이런 걸 먼저 알려줄 것인지, 화났어, 슬퍼, 이런 걸 알려줄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더 도움이 되는 걸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꼭 알려주시고 싶다면은 경험이에요. 경험과 연관지어서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요구 먼저 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그림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림 상징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이 아닌 게 뭐 다른 방식들도 있잖아요. 뭐 버튼을 누른다던가. 지금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도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뭐 버튼 누르기나 뭐 손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감정어휘보다 요구사항을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윤정진 님께서 9살 아이인데요.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하셨고, 5살 후반에 말을 시작해서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화가 나거나 울 때 기분이 어때? 왜 슬퍼?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렵다고 회피를 하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감정을 말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처럼 스티커를 주는데 어렵다고 할 때가 많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렵죠. 그죠? 아마도 어렵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떤 말로 하는 의사소통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요구사항부터 아니면 뭐 기본적인 대답하기부터 많이 의사소통 주고받기를 하고 나면은 조금 의사소통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감정을 말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일단은 의사소통부터 먼저 원활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을 알려주시면은 아이도 훨씬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하고요. 언어 발달이 좀 느린 아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항상 비언어적으로 먼저 다가가세요. 언어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비언어적으로, 이러이러할 때는 그게 화가 난 거야, 언어로 설명하지 마시고 딱 비언어적으로 너가 이런 느낌이 그게 화난 거야, 그렇게 사진 찍어서 너가 이때는 화난 거야 기억하도록, 그 감정과 신체 반응을 같이 연합해서 기억하도록, 그 연합하도록 꾸준히 알려주시면 아이도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나 화났어, 나 짜증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